야야 카카오 적당히 좀 헤쳐먹어라 좀. 이제는 하다하다 전 국민이 쓰는 어플에서 정보를 팔아넘겨? 나도 중국에 내 정보 안 주고 싶어서 중국 어플 하나도 안 쓰는데 카카오 너네 때문에 결국 내 정보도 팔렸겠네. 얼마 받았냐? 4천만 명 정보 팔아넘기고. 내용이나 간단하게 읽어볼까? 4천만 명 쓴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의 고객 정보 넘겼다. 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가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 신용 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 신용 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즉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게 재가공 업무를 경쟁 상대인 중국 계열사에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글러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 카카오 측에서는 불법 제공 없었다고 하겠지. 어떤 내용으로 반박하는지 볼까? 알리에게 고객 정보 넘겼다. 카카오페이 불법 제공 없었다. 반박.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신속하게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 카카오페이 측에서 알리페이 쪽에 제공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알리페이 측과 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 위탁 정보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금감원은 바보일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을 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측은 개인 신용 정보 위탁을 한 사실을 공개했었는지 묻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 개인 신용 정보 위탁을 한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밝힐 수 없다라고 할까? 아마도 지금 카카오 주주들은 내가 이 이야기하면서 주가 더 떨어질까봐 걱정 많이 하겠지만 해당 내용은 확정은 아니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까지 카카오 너네가 해온 행동들을 좀 돌이켜 볼래? 그렇다면 해당 의혹이 사실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매일매일 사기치는 회사가 있는데 이번엔 사기 안 쳤어요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을까? 최근에 카카오 사건을 좀 모아와 봤는데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의혹,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티 콜 몰아주기,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리베이트 사건, 가상자산 부당 이득,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 주식 먹튀, 카카오 재무그룹장 법카 1억 게임 아이템 결제,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 회계, 바람픽처스 고가 매수 등등등. 이야, 이 정도면 카카오가 고객 정보 팔아넘긴 거 맞지? 지금 제일 핫한 이슈 하나만 이야기해보자. 우선 SM 시세 조종인데 이것 때문에 바람픽처스 사건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졌고 이게 아주 이야기가 골 때려. 기본적으로 SM 시세 조종 혐의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 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주가를 떨어지지 않게 2,400억을 매수하면서 시세 조작 혐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웃긴 게 김범수가 SM 시세 조작으로 잡혀 들어가는 게 이준호 투자 전력 부문장이 증언을 180도 바꾸면서 김범수 컨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인해서 이준호는 불기소 처분이 된 건데, 이건 뭐 자기 살자고 회사 대표 팔아 넘기는 거지. 이준호 부문장 딱 느낌이 오지? SM엔터 인수 전에 이준호 부문장 와이프가 배우 윤정희 님이거든.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김범수 SM 시세 조작, 이준호 투자전략 부문장의 증언이 바뀌면서 김범수의 컨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준호 부문장은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인해서 이준호는 불기소 처분이 진행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또한 이준호 와이프가 윤정희 배우님인데 개인 투자자 기준에 가장 많은 SM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 SM의 지분을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2023년 2월 17일 13만 2천원에 매도를 했는데 윤정희 명의로 개인 투자자 기준에 가장 많은 SM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계좌를 이준호 부문장이 증권사 직원에 통화해서 안에 윤정희 계좌에 있는 SM엔터 지분을 모두 다 팔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13만 2천원 이상 올라가면 다 팔아달라고.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먹었는데 내부자 거래, 즉 부당이득으로 얻어낸 10억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웃긴 게 2023년 2월 17일 기준 주가가 거의 머리 꼭지였더라는 거지. 지금 보이는 이 박스 안에서 개인 투자자 중에 가장 많은 SM 지분을 들고 있는 와이프 계좌를 통해서 거의 꼭지의 물량을 다 팔아 넘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부자 거래 부당이득으로 10억을 맛있게 발라먹고 여기서 이제 윤정희 회사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논란까지 겹쳐지게 되는데, 자, 바람픽처스가 2020년에 카카오 엔터의 인수가 되는데 이때 회사 소유주가 또 윤정희 씨야. 근데 바람픽처스 인수 추진자가 또 남편인 이준호 부문장이거든. 이때 바람픽처스가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손실 규모가 22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자본 잠식인 회사였는데,
이준호 부문장은 부인 윤정희 씨에게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회사 돈 200억 원을 투입해 부실 기업을 인수했다는 혐의도 추가가 된 거지. 인수 이후에 200억 원 규모의 증자도 단행을 해서 총 4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도 받고, 이렇게 그냥 카카오 고객들과 카카오 주주들이 쌓아 올린 카카오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카카오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대주주 자리를 한투증권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인터넷은행관련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도록 정하고 있는데, 벌금형 이상의 형을 김범수가 받게 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대주주가 한투증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카카오뱅크, 사실상 카카오로 먹여 살리고 있는 핵심 캐시카우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 부분을 뺏기게 된다면 사실상 카카오 주주들에게는 엄청난 악재로 다가오겠지. 카카오 개별사 논란에다가 카카오 사법 리스크도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건실한 기업이냐? 전 국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 기업이지. 2023년 말부터 경영쇄신, 범수형 직접 발로 뛰겠다? 지금까지 각 공동체 자율과 책임 경영을 위해 권한을 존중해왔지만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창업 당시 모습으로 돌아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앞장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직접 만나 발로 뛰며 소통을 할 것이다. 왜 카카오 주주들과 카카오 이용자들은 존중을 안 해주는가? 직접 발로 뛰겠다는 건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루에 1시간 운동할 때 발로 뛰겠다는 건가?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법정 책임을 받겠다는 건가? 자, 아래쪽을 보면 전국민 플랫폼이자 국민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카카오페이에선 중국 알리에게 국민들 정보를 넘겨줬구나. 전국민이 다 카카오를 쓰니까 너희들 없으면 안 되는 것 마냥 전국민 아주 호구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쪼개기 상장을 반복하면서 카카오 기업 가치는 아주 떡락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너 그거는 알아둬라.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카카오그룹의 신뢰도도 하락한다는 걸 명심해. 결국 소비자가 떠나는 건 한순간이고 고객들이 없으면 너희들도 끝이라는 걸 꼭 생각하길 바란다.